네, 취업 전쟁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현명하고 가슴 따뜻한 멘토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기본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이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키움 조재천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좀 안방 같죠? 편하네요. 편안하세요? 예, 굉장히 편합니다. 오랜만에 네. 또 뵙고 그래서. 네. 예, 근데 회사 이름이 인키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키운다 해서 뭐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중소기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커왔으니까. 그런데 저희 회사가 통상적으로 뭐 얘기 듣는 게 당신은 그럼 잘 키우느냐? 그 회사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거는 작년에 2012년도에 저희 회사가 정부로부터 인적 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으로 대변을 하고, 그런데 이제 기업하고 대학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대학은 우선 어떤 완성되지 않은 자원이라도 키워서 어떤 그 육성하는, 이게 뭐 굉장히 강하지만 기업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요즘 보면 뭐냐면 육성보다도 오히려 채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인키움, 사람을 키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인재들 키워내셨죠, 대표님?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 있을까요? 지금 학생보다도 네. 저희 회사에 맨 먼저 들어온 친구가 지방대학에서 폭주족이었어요. 폭주족이요? 네, 그 오토바이. 바라바라바라. 네, 그렇죠. 아, 예, 예. 폭주족인데 취업을 할 수가 없는 나이죠. 이제 그런데 저희 회사가 왜 이제 그 친구를 뽑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 중소기업은 사람 채용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채용을 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제 회사에서 공부를 시키죠, 저희들은. 대학원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은 박사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곧 아마 박사가 이제는 수여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인생 대 반전이네요. 네. 기억에 남으실 만해요. 네. 정말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좀 이제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취업에 임박해서 준비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 임박해서 하면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학년 때부터 준비할 게 참 많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4가지로 줄였어. 네. 제가 4S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가 어떤 그 시츄에이션을 하는 환경.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환경이 무엇이냐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만큼 나를 간단하게 표현할 것이냐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렇죠, 심플. 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과연 이 회사에 맞는 스토리를 들고 있느냐, 스토리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들고 있는 역량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느냐, 스타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저는 그걸 오히려 이제 right now, 지금 써먹을 수 있느냐, 그 4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 좀 하고 Right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situation, 그다음에 simple, story, right now. 오늘 영어 좀 되시는데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4가지요. 네. 예. 자, 그래서 4S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네. 자,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츄에이션, 어떤 시츄에이션인가요, 지금? 예. 제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대학생들의 그 프레젠테이션 대회 심사위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집이 공덕동인데 거기서 시립대학까지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엄청 더웠죠, 그날이. 더웠는데 그 어떤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로 가야 되는데 아주 그 신형버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운 날 이 신형버스가 에어컨 안 집어넣어줘요. 에어컨 안 넣어줘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뒤에 있다가 참다가 잡으면 안 돼가지고 한 세정거장을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릴까 말까. 다른 버스를 갈아탈까? 이러다가 기사 앞에 다가갔죠. 예. 다가가서 얘기하죠. 기사님 이거 참 차가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한 상황은 뭐냐면 제가 뒤에서 가기가 싫으니까 고함을 지를까? 기사 양반 지금 덥잖아. 에어컨 좀 틀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분 MC께서는 이 2가지 경우에 어떻게 했을 때 기사가 에어컨을 틀어줄 것이냐. 이걸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 질문을 했더니 그날 200명이 모였어요. 제가. 네네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앞에 거와 뒤에 거 했을 때 기사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에어컨을 틀어줄 것이냐 하고 제가 그 질문을 해봤죠. 좀 뭐 좋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요. 아무래도 그렇죠. 고함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셔서 기분이 오히려 상할 수 있죠. 더 안 키워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들으라고 그랬더니만 200명 중에 대학생들이 다 손들지는 않아요. 좀 대학생들이. 한 반 정도가 손을 드는데 1번. 내가 1번에 에어컨을 틀어주겠다. 한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나왔어요. 거의 반. 그러니까 좋게 말했을 때. 했을 때. 네. 첫 자, 번째요. 그럼, 네. 두 번째 케이스에 하겠다고 한 친구가 딱 둘밖에 없었어요. 아, 고함을 질렀을 때 네, 틀어줄 고함을 것이다. 질렀을 때 이게 해준다. 2명.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안 든 거죠. 의견이 없나? 의사 표현을 안 한 거죠. 아이고, 예, 참. 그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하셨어요? 기사는 바로 2번의 케이스에서 에어컨을 틀어줬다 그랬어요. 아, 고함을 예, 질렀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가서 나갔는데 기사분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고장났다면 제가 어떡할 거예요? 그쵸. 뒤로 돌아와서 문을 열고 계속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차가 굉장히 오래 가가지고 한 30분을 지나갔는데 어떤 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네. 타자마자 뒤에 앉더니만 기사 양반 지금 덥잖아. 빨리 틀어. 이렇게 네. 고함을 지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쫙 들어가요. 쫙 들어가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기분도 상하고. 그러네요. 그냥 내릴까 말까 하다가 내릴 때 제가 이제 찾아가서 기사 옆에 가서 아까 제가 조용히 말씀드릴 때 그때는 고장났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는데. 되는 에어컨을 네. 하니까 이분이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때 뒤에 있는 한 승객이 네. 아저씨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은 끝이 났는데 제가 대학생한테 한 얘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범 답안을 배우고 있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 그 답안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네요. 아닐 수가 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보면 대학생들이 다 준비하는 게 아주 모범 답안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떠한 시츄에이션에 들어있느냐, 어떠한 상황이냐,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선 지피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여전히 첫 번째 이슈는 지피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게 조금 저 이해가 가는 게요. 갑자기 뭘 할 때 누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고 빨리 재촉하면 나도 모르게 하고 막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네. 생각하기 나름이네, 진짜. 이게 당근과 그래서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예. 당근을 줬을 때 일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채찍을 갈 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후자인 경우였나 봐요. 좋게 그렇죠? 말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듣고 그냥 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아주 작은 예로 집에서 이제 어머니 밥 먹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어라 예 밥 먹어 그러면 나중에 알았어 하고 가서 밥 너무 먹어요. 적절한 그 얘기예요. 대부분이 인간미와 도덕성을 중시하는데 사실은 인간미와 도덕성이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기업의 감사팀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럼 일을 소홀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미가 너무나 하다 보면 회사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감사팀으로서 해야 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예.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잘 알아야 내 변수에 대비해서 그렇죠. 성공 취업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좀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다음 두 번째 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플이었죠?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대학 다닐 때 시험을 많이 쳐봤죠. 우리 대학 그렇죠. 다녔을 때. 주로 논술형이 많이 나오죠. 이 주제 한 장, 문제 한 줄 주고 2페이지로 푸세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학에서 배운 거죠.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긴 것도 짧게 축약하고 컴팩트하게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오랫동안 우리 보통 뭐 대학생들 PT 시키면 10분짜리 PT를 해라. 뭐 15분 PT 해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들어와서 대기업이 회의를 하는데 임원이 한 20명, 대표이사가 들어와서 1시간에 회의를 하면 대표이사가 30분 얘기하잖아요. 임원 20명이 1분을 끼어들기 힘듭니다. 자기 얘기를. 그럼 우리가 면접에 들어와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1분 만에 끝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4년 동안에 길게 하는 훈련은 되어 있는데 짧게 줄이는 훈련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고 이제 훈련할 수 있냐고 생각하냐 하면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자 원고지에 쓸 수 있는 200자의 문장을 하나 가져와라. 200자요. 200자 문장. 네. 우리 사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있는데 이 200자의 문장을 가져와서 우선 반으로 나누는 훈련 또는 300자를 반으로 나누는 훈련 하면 100에서 150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또 그걸 반으로 나누는 훈련 50에서 70자 또 나누는 훈련 25, 30자 이렇게 계속해서 1분에 200자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30자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봤을 때 6문장 정도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0자에 6문장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1분 정도 말할 수 있는 분량이면은 200자라면 적당하다는 그렇죠, 200자 말씀이신 정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200자면 200자 원고지 한 장? 그렇죠. 그 정도죠. 한 장 정도. 네. 그럼 연습을 할 때 그 정도의 말할 거를 써놓고 그걸 네. 계속 줄여나가면 줄여나가는 도움이 훈련을 되겠어요.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는 거죠. 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 우리한테도 좀 필요한 훈련인 것 같은데요. 너무 필요한데. 그렇죠. 네. 해봅시다. 네. 자, 다음 S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스토리 어떤 얘기인가요? 스토리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 스토리로 얘기를 하죠. 주로 일반인들은. 기업에서는 그것을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퍼런스. 레퍼런스라는 게 뭐냐 하면 나의 경험이긴 하지만 현재 이 일과 관련된 경험이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대학생들은 자기만을 알리기 위해서 이 회사에 필요 없는 경험까지 다 나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필요한 경험. 그 부분을 끄집어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자기 스토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은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잡아내는 게 무슨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 늘 강조하는 건데요. 이제 스토리가 있는 자기소개서. 맞아요. 스토리는 이력서를 써라. 네. 자, 내가 겪은 스토리가요. 기업에서는 또 이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예. 뭐 예를 들면 지나치게 많은 뭐 봉사활동, 우리 기업은 봉사활동 하는 사람을 꼭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부분을 봉사활동에 쏟았다. 이런 부분은 꼭 좋은 스토리는 아닙니다. 네. 또 시간제 일을 많이 한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라는 건 다양한 경험이 좋긴 하겠지만 그 아르바이트 경험이 우리 회사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의 체계를 들고 있다. 이런 부분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레퍼런스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가볼 텐데요. 네 번째.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근데 단순히 앞서서 경력직 얘기했을 때는 또 즉시 전력 쓸 수 있는. 그래요. 예. 경력사원 채용이 요즘 늘고 있다고 맞아요. 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즉시 그 사람을 일에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라인나우가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입 가능한 거 바로 투입 그냥. 가능한데 예. 경력직이 아니라 경력직은 신입도 마찬가지예요. 경력 또한 신입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이제 자기의 능력을 쓰라고 그러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한테 제가 얼마 전에 적성검사를 했습니다. 저 이제 CEO인데 적성검사니까 제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미용사가 나왔어요. 미용사요? 네, 헤어 디자이너가 적성이다. 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헤어 디자인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배운 적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좀 헤어 디자인 원장님 같기도 하고. 예. 적성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CEO 하는 사람이 헤어 디자인을 배울 수가 없는 건데 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대학생들이 적성검사를 해보면 자기가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소양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헤어 디자이너의 적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라고 그러면은 헤어 디자이너가 들고 있는 그 속성 중에 내가 해야 될 이 업무와 뭐가 맞느냐, 아니면 디테일한 면이 뭐가 맞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디자인 능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패션을 갖다가 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내한 중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라인나우라는 거죠. 네. 그것을.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도 경력직 사원 채용이 기업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그 경력 사원과 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입사원들도 바로 투입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1학년이 그걸 준비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자기가 진출할 분야를 그러면은 미리부터 좀 정하는 게 좋을까요?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경력과 신입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죠. 신입이 경력사원 정도의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일 먼저 신입에게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적극성과 절실성이에요. 본인이. 맞아요. 우리가 취업을 못해서 계속 집에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매일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정작 취업을 하면 일주일 뒤에 월요병이 생기잖아요. 일주일 뒤에. 그럼요. 예. 그것을 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최소한 3년간은 그 절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고 뭐 아직 정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분야로 나갈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본 게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게 기획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네. 말씀드린 게 기업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제가 남성 기준이니까 마찬가지로 머리 좋은 여성, 예쁜 여성,
몸매가 좋은 여성, 공부 잘하는 여성, 돈 많은 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보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소질과 자질과 소양이 또는 배운 지식이 어디에 맞느냐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선 아까 첫 번째 시츄에이션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상대방을 아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내가 써먹을 게 나올 수 있는 게 되고 내가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입사할 때 서류 또는 면접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게 답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환경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4S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상황, 환경, 시츄에이션 말씀해 주셨고 시츄에이션. 이 말할 것을 좀 핵심적으로 압축하는 연습, 심플 말씀해 주셨고요. 스토리, 회사에 맞는 스토리를 갖춰야 된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그리고 당장 투입 가능한 인재가 돼야 된다. 스타트, right now, right 스타트, now. right 그렇죠, now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 이 대표님이 이번에 이 요즘에 구직자들 보기에 가장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요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츄에이션입니다. 아, 그래요.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넣고 보자 하는 것 때문에 시츄에이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일단 넣고 보자. 넣어서 100군데를 넣더라도 한 군데 되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시츄에이션이 확실하게 인식이 돼 있고 그 준비를 하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대표님의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떤 스토리가 있으셨어요? 처음에 사회 진출할 때 대표님만의 스토리를 딱 이렇게 재산처럼 가지고 계셨나요? 저 스토리요. 네. 저는 사실 공부를 잘 안 했잖아요. 공부를 잘 안 하고 저는 운 좋게 아주 대기업에 와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일을 잘 받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일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일을 주면. 그런데 일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주지 않을 때. 이런 경험이 저는 이제 좀 있고, 좋은 건 뭐냐면 결국 제가 기회가 좋았던 것은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예절을 많이 배운 게 지금까지 저를 바꾸게 된 케이스예요. 저는 그러려고 하면 예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아부를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다 신입사원 때부터 했습니다. 아부요? 아부. 그 아부가 뭐냐 하면 아부라는 건 상대방 잘해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 잘하고 상사한테 잘하고 선배한테 잘하고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것들. 결국 기업에서 잘 보이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일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성과로서 보니까 보여주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아부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능력도 올라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에게 듣는다 인키움 조재천 대표님께 대학생들이 구직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우리는 4가지야. 예,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기업은 좋은 인재를 뽑는 것보다도 만든 인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다보다도 내가 그 기업에 맞나 안 맞냐만 잘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좋은 인재가 아니라 꼭 맞는 인재를 뽑는다. 기억해둬야 될 얘기 같아요. 네. 자, 취업엔 오늘 순서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키움의 조재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